2003년의 여름이 막 시작될 무렵 서울 강남의 번화한 거리 한복판에 자리 잡은 거대한 은행 건물 앞에 한 노인이 조심스럽게 발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세월의 흔적이 묻은 빛바랜 보따리를 가슴에 꼭 품은 채 은행의 유리 자동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할머니의 주름진 손은 문을 밀어볼까 하며 살짝 떨렸고 주변을 둘러싼 화려한 간판과 빠르게 지나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할머니의 모습은 작고 초라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전라도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온 지 이제 겨우 석 달, 이 도시의 높다란 빌딩과 끝없이 이어지는 차 소리는 여전히 할머니에게 낯설고 멀게만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큰 은행이라니. 우리 동네 구멍가게만 한 우체국하고는 다르구먼. 할머니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마음을 다잡고 문을 향해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자동문이 스르륵 열리자 차가운 공기와 함께 은행 내부에 번쩍이는 조명, 그리고 깔끔한 옷차림의 직원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곳은 할머니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생소한 세계였습니다. 보따리 안에서 할머니가 꺼낸 것은 오래된 통장 한 권이었습니다. 1990년대 초 논밭을 일구며 힘겹게 모은 돈을 차곡차곡 넣어둔 통장은 세월의 흔적으로 모서리가 너덜너덜해지고 종이마저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손으로 쓴 글씨는 희미해졌지만 그 안에는 할머니의 땀과 노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손자가 의사가 되는 걸 꼭 보고 싶어. 할머니는 손자의 밝은 미소를 떠올리며 통장을 꽉 쥐었습니다. 서울에서 이름난 의대에 합격한 손자는 할머니의 자랑이자 희망이었습니다. 농사일로 거칠어진 손바닥에 통장이 따끔하게 느껴졌지만 그 돈으로 손자의 새 출발을 돕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아들에게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았던 할머니는 이 일을 홀로 감당하려 했습니다. 은행 안으로 들어선 할머니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과 복잡하게 얽힌 창구들, 그리고 손에 작은 기기를 들고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할머니는 점점 더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직원들은 키보드를 두드리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고 창구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할머니의 눈에 한쪽 벽에 붙어 있는 기계가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그 앞에 서서 화면을 터치하고 작은 종이를 뽑아 손에 들고 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 저기서 뭘 해야 하나 보구나. 할머니는 느린 걸음으로 기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기계 화면에는 색색의 버튼들이 빽빽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예금, 출금, 대출, 카드 발급 등 낯선 단어들이 할머니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굳은 손가락으로 화면을 꾹 눌러봤지만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왜 안 되지? 할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고 다시 힘을 줘 눌렀지만 여전히 화면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들려온 한숨 소리에 할머니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머니, 좀 빨리 해주세요. 저 급합니다. 20대쯤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어느새 4~5명이 줄을 서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불편함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는 당황하며 미안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라고 작게 말했지만 말끝을 흐렸습니다. 다시 화면을 향해 손을 뻗던 할머니 옆으로 한 남성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여기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는 빠르게 버튼을 눌러 입출금 메뉴를 선택하고 종이를 뽑아 할머니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채말을 읽기도 전에 남성은 이미 제 번호표를 뽑고 멀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에 든 종이를 내려다봤습니다. 245번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전광판에는 172번이 깜빡이고 있었고 아직 한참을 기다려야 할 시간이 남아있음을 알렸습니다. 할머니는 대기석에 앉아 번호표를 꼭 쥔 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어느덧 40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은행문이 열릴 때마다 고급 양복을 입은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오, 박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직원들이 반갑게 맞이하며 그들을 번호표 없이도 곧장 안쪽 방으로 안내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비싼 옷을 입은 사람들은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세상. 그리고 낡은 옷을 입은 자신은 끝없이 기다려야 하는 현실이 묘하게 다가왔습니다. 180번 고객님! 직원의 목소리가 울렸지만 할머니의 번호는 아직 멀었습니다. 다리는 점점 무거워지고 허리도 욱신거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계속해서 바뀌었지만 할머니는 그 자리에 앉아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아침 일찍 올 걸 그랬나? 할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손에 든 번호표는 어느새 땀에 젖어 구겨져 있었습니다. 전광판은 이제 198번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245번은 여전히 멀기만 했습니다. 손자의 꿈을 떠올리며 할머니는 지친 몸을 추스르고 앉아 있었습니다. 은행 안의 시계는 느리게, 아주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긴 기다림 속에서 김순자 할머니는 문득 손에 든 통장에 남은 돈이 얼마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은행 한쪽 구석에 놓인 기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기계에 통장을 넣고 종이를 뽑아드는 모습을 보며 할머니는 조심스레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걸 한번 해볼까?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기계 앞으로 걸어간 할머니는 통장을 손에 들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용기를 내어 통장을 기계의 입구에 밀어 넣었지만 어느 쪽을 위로 해야 할지 몰라 몇 번이고 방향을 바꿔가며 시도했습니다. 결국 통장이 기계 속에서 걸려버렸고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가 잘못된 거요? 할머니는 당황하며 기계를 두드려봤지만 경고음만 더 커질 뿐이었습니다. 그때 카운터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젊은 직원이 눈썹을 찌푸리며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모르시면 먼저 물어보시고 하셔야죠. 왜 이렇게 멋대로 하세요? 직원은 기계에서 통장을 꺼내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할머니에게 쏠리자 할머니는 얼굴이 뜨거워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할머니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이건 바코드가 위로 가게 넣으셔야 돼요. 근데 이 통장은 너무 낡아서 기계가 안 읽어요. 창구로 가셔야 합니다. 직원은 건조한 목소리로 설명을 마무리하고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 뒤로 다른 직원이 동료에게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즘 할머니들 왜 이렇게 기계를 막 만지냐고. 이런 거 처리하다 보면 시간만 더 걸려. 그 말을 들은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대기석으로 돌아와 조용히 앉았습니다. 손에 든 번호표를 내려다보는 눈빛에는 묘한 쓸쓸함이 스며들었습니다. 245번 고객님, 4번 창구로 오세요. 드디어 번호가 불리자 할머니는 뻐근한 허리를 붙잡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저려 걸음이 느렸지만 할머니는 묵묵히 창구로 향했습니다. 창구에 앉아있던 2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여직원은 컴퓨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건조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가 통장과 신분증을 꺼내 건네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돈을 좀 찾으려고요. 손자 의대 등록금을 내야 해서. 직원은 할머니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통장을 받아 들었습니다. 그러다 통장의 상태를 보고 살짝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이거 언제 만드신 거예요? 너무 낡았네요. 직원은 통장을 손끝으로 툭툭 치며 옆 동료에게 슬쩍 눈짓을 보냈습니다. 이런 구형 통장은 시스템에서 바로 처리가 안 됩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직원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거의 묻어나지 않았고 할머니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기다렸습니다. 그때 창구 옆으로 다가온 한 남성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무슨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고개를 들어보니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지점장 최민호라는 명찰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부터 상황을 지켜봤는데
할머니께서 불편해하시는 것 같아서요. 지점장은 할머니를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방금 전 할머니에게 퉁명스럽게 대했던 직원을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그 눈초리를 받은 직원은 얼굴이 붉어지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머뭇거리다 입을 뗐습니다. 아내, 손주 등록금을 내려고 하는데 이 통장이 너무 오래돼서 안 된다고 해서요. 혹시 신분증을 한 번 더 확인해도 될까요? 통장 기록과 맞춰봐야 할 것 같아서요. 지점장의 말에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신분증을 꺼내 건넸습니다. 최민호 지점장은 신분증을 받아들고 이름을 확인하던 중 갑자기 눈이 커지며 할머니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김순자 할머니, 혹시 예전에 TV 다큐멘터리에서 뵌 분이 아니신가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 눈을 깜빡였습니다. 오래전 시골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이야기를 방송에 내보낸 적이 있었지만 그게 벌써 10수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세요? 그게 참 오래전 일인데. 지점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는 신분증을 돌려주며 갑작스레 허리를 숙여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곧이어 은행 한가운데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지점장이 노인 앞에 무릎을 꿇은 모습에 주변 사람들이 놀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왜 이러세요? 일어나세요. 할머니는 당황하며 손을 내저었지만 지점장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저희 은행에서 할머니 같은 분께 이런 대접을 한 게 부끄럽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과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얼떨결에 눈물을 삼키며 지점장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괜찮아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은행 안이 잠시 술렁이었지만 그 순간 할머니의 마음에는 작은 따뜻함이 스며들었습니다. 손자의 꿈을 위해 이곳에 온 시간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낯선 도시에서 처음으로 느낀 사람의 온기가 할머니를 조용히 위로했습니다. 아이고, 이러시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김순자 할머니의 얼굴이 부끄러움과 당황스러움으로 붉어졌습니다. 로비에 모여든 사람들이 저마다 작은 소리로 웅성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최민호 지점장은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일어설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거친 손을 공손히 잡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할머니 같은 분들의 용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 은행에서 이런 대접을 드렸다니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할머니는 당황하며 그의 팔을 붙잡고 일으키려 했지만 지점장은 고개를 숙인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로비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로 채워졌고 직원들도 하나둘씩 달려나와 이 뜻밖의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최민호 지점장은 고개를 들어 직원들을 향해 강렬한 눈빛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이 할머니는 우리 역사의 산증인이세요. 오늘 우리가 이분을 어떻게 대했는지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분은 위안부 피해자셨던 분이십니다. 그 말에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동요가 일었고 조금 전 할머니를 무심히 대했던 직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의 눈빛에도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지점장은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가장 아픈 상처 중 하나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수많은 젊은 여성들이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는 다시 할머니를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같은 분들의 희생과 용기가 있었기에 우리가 역사를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이런 대우를 드린 것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이 고인 눈을 손등으로 훔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그건 이제 다 지난 일인데. 하지만 최민호 지점장은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로 직원들을 향해 단호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할머니는 오래된 통장을 든 손님일 뿐이 아니에요.
이분은 우리가 존경하고 배워야 할 분이십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로비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해졌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은 하나둘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당혹스러운 눈빛을, 어떤 이들은 충격에 찬 얼굴을, 또 어떤 이들은 깊은 후회를 담은 시선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할머니를 무례하게 대했던 젊은 직원이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생각 없이 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곧이어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씩 고개를 숙이며 사과를 전했습니다. 로비에 모인 고객들 역시 이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며 감동한 듯 눈가를 적셨습니다. 할머니와 지점장 주변으로 모인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할머니는 어색한 미소를 띠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최민호 지점장도 마침내 무릎을 펴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남아 있었고 목소리는 감정을 억누르느라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갑작스런 행동으로 놀프셨을 텐데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저에게도 개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으며 먼 과거로 향했습니다. 직원들과 고객들은 숨을 죽이고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제 할머니도 위안부 피해자셨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로비는 더욱 숙연해졌습니다. 김순자 할머니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고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한숨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할머니께서는 그 사실을 평생 숨기셨어요. 저도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알게 됐습니다. 지점장은 말을 멈추고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할머니께서는 16에 끌려가셨고 4년 동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셨어요. 해방 후 고향으로 돌아오셨지만 그곳에서도 따뜻한 환영 대신 차가운 시선과 손가락질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점점 더 떨렸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제 어머니를 낳고 조용히 살아가셨지만 그 상처는 평생 지워지지 않았어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소리 없이 우셨던 모습이 아직도 제 눈에 선합니다. 최민호 지점장은 손으로 얼굴을 문지르며 감정을 다잡으려 했지만 눈가에 맺힌 눈물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머니를 뵙고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 할머니가 겪으셨던 그 고통을 제가 할머니께 조금이라도 되풀이하게 한 것 같아서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그런 지점장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뻗어 그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아저씨, 괜찮아요. 나도 그 시절을 겪은 사람이니 그 마음이 뭔지 알아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이해와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로비에 모인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고 직원들도 하나둘씩 할머니에게 다가가 다시 한번 사과를 전했습니다. 최민호 지점장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손주분 등록금은 제가 책임지고 처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은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손자의 꿈을 향한 희망과 낯선 도시에서 마주한 뜻밖의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최민호 지점장의 이야기를 들으며 로비에 있던 몇몇 젊은 직원들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역사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 제가 대학에 입학하던 해에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마지막 몇 달 동안 그때서야 할머니는 저에게 모든 걸 털어놓으셨습니다. 평생 숨겨왔던 그 끔찍한 기억들을 지점장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가장 마음 아팠던 건 할머니께서 자신의 과거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셨다는 겁니다. 할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더럽혀진 몸으로 너희 어머니를 낳은 게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피해자이신데도 평생 스스로를 자책하며 사셨던 겁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감정, 너무나 잘 아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녀 역시 평생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왔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는 위안부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할머니께서 평생 숨기고 사셨던 그 이야기를 제대로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큐멘터리와 책을 찾아보기 시작했죠. 최민호 지점장은 할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다 몇 년 전 숨겨진 목소리라는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할머니의 증언을 들었어요. 할머니는 잠시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에 출연하기로 결심했던 순간은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50년 넘게 가슴속에 묻어둔 과거를 세상 앞에 꺼내놓는다는 것은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했습니다. 할머니께서 다큐멘터리에서 하신 말씀이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우리가 겪은 고통을 부끄러워할 필요 없다. 부끄러운 건 우리가 아니라 그들이다. 그 한마디가 제 안에 깊이 밝혔어요. 할머니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자신의 말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큰 울림을 주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 덕분에 저는 제 할머니를 새롭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 평생 짊어지셨던 죄책감과 부끄러움이 할머니 잘못이 아니라는 걸 할머니의 용기 덕분에 깨달았습니다. 지점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김순자 할머니도 더 이상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위안부 역사를 알리는 일에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있어요. 할머니 같은 분들의 이야기가 잊히지 않도록 다음 세대가 이 역사를 기억할 수 있도록요. 최민호 지점장은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내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빛바랜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이건 제 할머니 사진이에요. 해방 직후 21살 때 찍은 거예요. 고향에 돌아오신 뒤 유일하게 남은 사진입니다. 사진 속 여성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사진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뻗어 사진을 어루만졌습니다. 참 고생 많았구먼. 눈빛이 참 슬프네요. 네, 할머니는 웃을 때도 늘 눈빛이 슬프셨어요. 진심으로 웃으시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로비에 모인 사람들은 깊은 침묵 속에서 이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몇몇 고객들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고 공기는 무겁고 숙연해졌습니다. 다큐멘터리에서 할머니를 뵙고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할머니의 눈빛이었어요. 그 안에 담긴 슬픔 속에서도 강인함과 존엄이 느껴졌습니다. 제 할머니와는 달랐어요. 할머니께서는 끝내 그 존엄을 되찾지 못하고 가셨지만 할머니께서는 그 고통을 이겨내고 당당히 증언하셨어요. 김순자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지점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평생의 고통과 그 고통을 넘어선 힘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분은 아들인 당신에게조차 그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셨군요. 그게 우리 세대의 아픔이었어요. 숨기고 살아야 했던 거. 할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깊고 무거웠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말하지 못했어요. 50년 넘게 숨겼죠. 남편에게도 자식들에게도 차마 말할 수 없었어요. 우리가 겪은 일을 누가 이해해주겠나 싶었으니까요. 지점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큐멘터리에 나서기로 하셨나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뗐습니다. 어느 날 TV에서 일본 사람이 위안부는 자발적으로 간 거다라고 말하는 걸 봤어요. 그 순간 50년 동안 묻어둔 분노가 터져 나왔어요.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역사가 왜곡될 거라는 생각에 증언을 결심했죠.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최민호 지점장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 결심 덕분에 저 같은 사람도 깨달음을 얻었어요. 할머니의 증언이 제 할머니의 삶을 이해하는 열쇠가 됐습니다. 로비에 모인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조용히 감동에 젖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자의 꿈을 위해 이곳에 왔지만 뜻밖에도 자신의 과거가
누군가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최민호 지점장은 다시 한번 할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이곳에서 손주분 등록금을 꼭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역사를 잊지 않겠습니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손자를 향한 사랑과 오랜 세월 묻어둔 이야기를 꺼내놓으며 얻은 작은 해방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민호 지점장의 이야기를 들으며 로비에 있던 몇몇 젊은 직원들의 눈가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역사의 무게를 피부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제가 대학에 입학하던 해에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마지막 몇 달 동안 그때서야 할머니는 저에게 모든 걸 털어놓으셨습니다. 평생 숨겨왔던 그 끔찍한 기억들을 지점장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가장 마음 아팠던 건 할머니께서 자신의 과거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셨다는 겁니다. 할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더럽혀진 몸으로 너희 어머니를 낳은 게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피해자이신데도 평생 스스로를 자책하며 사셨던 겁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그 말에 눈을 감았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감정. 그녀 역시 평생 그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왔던 터라 마음이 아렸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는 위안부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할머니께서 평생 숨기고 사셨던 그 이야기를 제대로 알고 싶었죠. 그래서 다큐멘터리와 책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최민호 지점장은 할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다 몇 년 전 숨겨진 목소리라는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어요. 그곳에서 할머니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에 출연하기로 한 결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50년 넘게 묻어둔 과거를 세상에 꺼내놓는다는 건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했습니다. 할머니께서 다큐멘터리에서 하신 말씀이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우리가 겪은 고통을 부끄러워할 필요 없다. 부끄러운 건 우리가 아니라 그들이다.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깊이 밝혔습니다. 할머니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자신의 말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 덕분에 저는 제 할머니를 새롭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할머니께서 평생 짊어지셨던 죄책감과 부끄러움이 할머니 잘못이 아니라는 걸 할머니의 용기 덕분에 깨달았습니다. 지점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김순자 할머니도 더 이상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위안부 역사를 알리는 일에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있어요. 할머니 같은 분들의 이야기가 잊히지 않도록 다음 세대가 이 역사를 기억할 수 있도록요. 최민호 지점장은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내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빛바랜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이건 제 할머니 사진이에요. 해방 직후 21살 때 찍은 거예요. 고향에 돌아오신 뒤 유일하게 남은 사진입니다. 사진 속 여성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사진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뻗어 사진을 어루만졌습니다. 참 고생 많았구먼. 눈빛이 참 슬프네요. 네, 할머니는 웃을 때도 늘 눈빛이 슬프셨어요. 진심으로 웃으시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로비에 모인 사람들은 깊은 침묵 속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몇몇 고객들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고 공기는 무겁고 숙연해졌습니다. 다큐멘터리에서 할머니를 뵙고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할머니의 눈빛이었어요. 그 안에 담긴 슬픔 속에서도 강인함과 존엄이 느껴졌습니다. 제 할머니와는 달랐어요. 할머니께서는 끝내 그 존엄을 되찾지 못하고 가셨지만 할머니께서는 그 고통을 이겨내고 당당히 증언하셨어요. 김순자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지점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평생의 고통과 그 고통을 넘어선 힘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분은 아들인 당신에게조차 그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셨군요. 그게 우리 세대의 아픔이었어요. 숨기고 살아야 했던 거. 할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깊고 무거웠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말하지 못했어요. 50년 넘게 숨겼죠. 남편에게도 자식들에게도 차마 말할 수 없었어요. 우리가 겪은 일을 누가 이해해주겠나 싶었으니까요. 지점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큐멘터리에 나서기로 하셨나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뗐습니다. 어느 날 TV에서 일본 사람이 위안부는 자발적으로 간 거다라고 말하는 걸 봤어요. 그 순간 50년 동안 묻어둔 분노가 터져나왔어요.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역사가 왜곡될 거라는 생각에 증언을 결심했죠. 직원들과 고객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그 말을 경청했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단순한 은행이 아니라 살아있는 역사의 현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 촬영 날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세상에 꺼냈어요. 카메라 앞에서 말한다는 게 너무 무서웠지만 해야만 했습니다. 우리 세대가 떠나기 전에 진실을 남겨야 했으니까요. 최민호 지점장은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 용기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됐어요. 제 할머니는 끝내 그 용기를 내지 못하셨지만 할머니 같은 분들 덕분에 그 고통도 이해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할머니는 지점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당신 할머니도 분명 용기 있는 분이셨어요. 그 끔찍한 시간을 견디고 돌아와 가족을 이루셨으니까 그것만으로도 큰 용기였어요. 그 말에 지점장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 할머니가 평생 이런 위로를 받고 싶어 하셨던 걸까요? 제가 오늘 할머니를 뵙게 된 건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어쩌면 이게 할머니께서 저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로비 한쪽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잠시 끼어들어도 될까요? 정장 차림의 60대 여성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깊은 감동이 묻어 있었고 눈가에는 눈물이 살짝 맺혀 있었습니다. 뒤로는 두 명의 비서로 보이는 사람들이 서류 가방을 들고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지점장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성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서울시 교육감 최은영입니다. 그 말에 로비가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직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자세를 바로잡았고 최민호 지점장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최은영 교육감은 할머니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방금 이곳에서 나눈 모든 대화를 들었어요. 신뢰를 무릅쓰고 끝까지 듣게 됐습니다. 할머니는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그것도 교육감까지 듣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던 터였습니다. 교육감은 잠시 감정을 추스른 뒤 따뜻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김순자 할머니, 다큐멘터리에서 뵌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은영 교육감은 할머니 옆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잠시만 시간 내주시겠습니까? 할머니는 망설였지만 교육감의 진지한 눈빛에 거절할 수 없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우리 교육의 역사를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고민해 왔어요. 특히 일제강점기 같은 아픈 역사를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전할지. 교육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뜨거운 열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교과서로 날짜와 사건을 배우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의 아픔과 용기는 배우지 못해요. 글자만으로는 역사의 진짜 무게를 느낄 수 없죠. 할머니는 말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방금 할머니와 지점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가슴이 크게 움직였어요. 할머니께서 50년 동안 침묵을 지키다 진실을 알리기 위해 용기를 내셨다는 말씀, 그리고 그 증언이 지점장님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최은영 교육감은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르며 감정을 다잡았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이 교과서가 아닌 살아있는 역사를 직접 듣기를 바랍니다.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교육감의 의도가 무엇인지 어렴풋이 짐작이 갔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인지. 할머니가 머뭇거리자 교육감이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할머니께서 우리 학생들에게 직접 이야기해 주셨으면 해요. 할머니께서 겪으신 시간, 그 아픔을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그 경험을요. 저는 그런 말 잘 못해요. 그리고 그런 부끄러운 일을 어린애들한테 할머니가 손사래를 치며 거절하려 하자 교육감이 단호하게 끼어들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할머니께서 겪으신 건 결코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우리 학생들이 꼭 알아야 할 역사입니다. 할머니는 잠시 말을 잃고 교육감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망설임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지만 어딘가 깊은 곳에서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는 듯 했습니다. 최민호 지점장의 이야기를 들으며 로비에 있던 몇몇 젊은 직원들의 눈가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역사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제가 대학에 입학하던 해에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마지막 몇 달 동안 그때서야 할머니는 저에게 모든 걸 털어놓으셨습니다. 평생 숨겨왔던 그 끔찍한 기억들을 지점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장 마음 아팠던 건 할머니께서 자신의 과거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할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더럽혀진 몸으로 너희 어머니를 낳은 게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피해자이신데도 평생 스스로를 자책하며 사셨던 겁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그 말에 눈을 감았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감정, 그녀 역시 평생 그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는 위안부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할머니께서 평생 숨기고 사셨던 그 이야기를 제대로 알고 싶었죠. 그래서 다큐멘터리와 책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최민호 지점장은 할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다 몇 년 전 숨겨진 목소리라는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어요. 그곳에서 할머니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에 출연하기로 한 결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50년 넘게 가슴속에 묻어둔 과거를 세상에 꺼내놓는다는 건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했습니다. 할머니께서 다큐멘터리에서 하신 말씀이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우리가 겪은 고통을 부끄러워할 필요 없다. 부끄러운 건 우리가 아니라 그들이다. 그 한마디가 제 안에 깊이 밝혔습니다. 할머니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자신의 말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큰 울림을 주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 덕분에 저는 제 할머니를 새롭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할머니께서 평생 짊어지셨던 죄책감과 부끄러움이 할머니 잘못이 아니라는 걸 할머니의 용기 덕분에 깨달았습니다. 지점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김순자 할머니도 더 이상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위안부 역사를 알리는 일에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있어요. 할머니 같은 분들의 이야기가 잊히지 않도록 다음 세대가 이 역사를 기억할 수 있도록요. 최민호 지점장은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내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빛바랜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이건 제 할머니 사진이에요. 해방 직후 21살 때 찍은 거예요. 고향에 돌아오신 뒤 유일하게 남은 사진입니다. 사진 속 여성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사진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뻗어 사진을 어루만졌습니다. 참 고생 많았구먼. 눈빛이 참 슬프네요. 네, 할머니는 웃을 때도 늘 눈빛이 슬프셨어요. 진심으로 웃으시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로비에 모인 사람들은 깊은 침묵 속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몇몇 고객들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고 공기는 무겁고 숙연해졌습니다. 다큐멘터리에서 할머니를 뵙고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할머니의 눈빛이었어요. 그 안에 담긴 슬픔 속에서도 강인함과 존엄이 느껴졌습니다. 제 할머니와는 달랐어요. 할머니께서는 끝내 그 존엄을 되찾지 못하고 가셨지만 할머니께서는
그 고통을 이겨내고 당당히 증언하셨어요. 김순자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지점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평생의 고통과 그 고통을 넘어선 힘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분은 아들인 당신에게조차 그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셨군요. 그게 우리 세대의 아픔이었어요. 숨기고 살아야 했던 거. 할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깊고 무거웠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말하지 못했어요. 50년 넘게 숨겼죠. 남편에게도 자식들에게도 차마 말할 수 없었어요. 우리가 겪은 일을 누가 이해해 주겠나 싶었으니까요. 지점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큐멘터리에 나서기로 하셨나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뗐습니다. 어느 날 TV에서 일본 사람이 위안부는 자발적으로 간 거다라고 말하는 걸 봤어요. 그 순간 50년 동안 묻어둔 분노가 터져 나왔어요.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역사가 왜곡될 거라는 생각에 증언을 결심했죠. 최민호 지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할머니. 제가 할머니 이야기를 알게 된 것처럼 다음 세대도 이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그게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하지만 할머니의 표정에는 여전히 망설임이 남아 있었습니다. 50년 넘게 묻어둔 상처를 다시 꺼내 보여야 한다는 부담감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아이들이 제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요? 최은영 교육감은 그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진지한 눈빛으로 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학생들이 할머니께서 겪으신 고통을 완전히 이해하기는 힘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배울 거예요. 할머니의 용기와 강인함, 그리고 역사의 진실을요. 교육감은 자리에서 일어나 로비에 모인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학생들이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고 미래에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그 말에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젊은 직원들의 표정도 한층 진지해졌고 할머니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침묵하며 고민에 빠졌고 모두가 그녀의 결정을 기다렸습니다. 직원들, 고객들, 그리고 지나가던 사람들까지 모두 할머니의 다음 말을 숨죽이며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할머니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그러나 단단한 목소리로 입을 뗐습니다. 우리 같은 할머니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곧 다 세상을 떠날 텐데. 그럼 누가 이 이야기를 해줄까요? 누가 진실을 전해줄까요?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습니다. 제가 해볼게요. 아이들이 알아야 해요. 우리가 겪은 일을, 그래야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죠. 그 말에 최은영 교육감의 눈에 감동의 빛이 스쳤고 최민호 지점장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교육감은 할머니의 두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가 학생들에게 큰 가르침이 될 거예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 인간의 존엄과 용기, 희망에 대한 교육이 될 겁니다. 그때 지점장이 문득 떠오른 듯 제안했습니다. 교육감님, 좋은 생각이 있어요. 저희 은행에 큰 강당이 있습니다. 교육감이 관심 어린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저희 강당을 학생들 교육 장소로 제공할게요. 할머니께서 편안한 환경에서 아이들과 만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교육감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 훌륭한 제안이에요. 학교와 기업이 함께하는 역사 교육 프로그램이라니. 이런 협력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합니다. 할머니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점점 현실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여전히 약간의 불안이 남아 있었지만 이제 결심의 빛이 조금씩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매달 학생들이 할머니 이야기를 듣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지점장이 제안하자 교육감이 즉시 동의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예요. 살아있는 역사 교실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해 볼까요? 처음엔 소규모로 진행하다가 점차 확대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이 계획을 논의하는 동안
할머니는 조용히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그녀는 낡은 통장을 들고 손자의 등록금을 찾으러 온 평범한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역사의 증인으로서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준비가 되시면 언제든 시작할 수 있어요. 할머니의 페이스에 맞춰 천천히 진행할게요. 교육감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로비에 모인 사람들은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며 깊은 감동에 젖었습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눈물을 훔쳤고 누군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순간 이곳은 단순한 은행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가 이어지는 특별한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에 든 구겨진 번호표를 내려다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자의 꿈을 위해 시작된 여정이 뜻밖의 방향으로 흘러왔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이제 새로운 희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 아이들에게 말해줘야지. 할머니는 속으로 다짐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더 이상 망설임이 아닌 결의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최민호 지점장의 이야기를 들으며 로비에 있던 몇몇 젊은 직원들의 눈가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역사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제가 대학에 입학하던 해에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마지막 몇 달 동안 그때서야 할머니는 저에게 모든 걸 털어놓으셨습니다. 평생 숨겨왔던 그 끔찍한 기억들을 지점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장 마음 아팠던 건 할머니께서 자신의 과거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할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더럽혀진 몸으로 너희 어머니를 낳은 게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피해자이신데도 평생 스스로를 자책하며 사셨던 겁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그 말에 눈을 감았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감정, 그녀 역시 평생 그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는 위안부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할머니께서 평생 숨기고 사셨던 그 이야기를 제대로 알고 싶었죠. 그래서 다큐멘터리와 책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최민호 지점장은 할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다 몇 년 전 숨겨진 목소리라는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어요. 그곳에서 할머니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에 출연하기로 한 결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50년 넘게 가슴 속에 묻어둔 과거를 세상에 꺼내놓는다는 건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했습니다. 할머니께서 다큐멘터리에서 하신 말씀이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우리가 겪은 고통을 부끄러워할 필요 없다. 부끄러운 건 우리가 아니라 그들이다. 그 한마디가 제 안에 깊이 밝혔습니다. 할머니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자신의 말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큰 울림을 주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 덕분에 저는 제 할머니를 새롭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할머니께서 평생 짊어지셨던 죄책감과 부끄러움이 할머니 잘못이 아니라는 걸 할머니의 용기 덕분에 깨달았습니다. 지점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김순자 할머니도 더 이상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위안부 역사를 알리는 일에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있어요. 할머니 같은 분들의 이야기가 잊히지 않도록 다음 세대가 이 역사를 기억할 수 있도록요. 최민호 지점장은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내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빛바랜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이건 제 할머니 사진이에요. 해방 직후 21살 때 찍은 거예요. 고향에 돌아오신 뒤 유일하게 남은 사진입니다. 사진 속 여성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사진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뻗어 사진을 어루만졌습니다. 참 고생 많았구먼. 눈빛이 참 슬프네요. 네. 할머니는 웃을 때도 늘 눈빛이 슬프셨어요. 진심으로 웃으시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로비에 모인 사람들은 깊은 침묵 속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몇몇 고객들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고 공기는 무겁고 숙연해졌습니다. 다큐멘터리에서 할머니를 뵙고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할머니의 눈빛이었어요.
그 안에 담긴 슬픔 속에서도 강인함과 존엄이 느껴졌습니다. 제 할머니와는 달랐어요. 할머니께서는 끝내 그 존엄을 되찾지 못하고 가셨지만 할머니께서는 그 고통을 이겨내고 당당히 증언하셨어요. 김순자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지점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평생의 고통과 그 고통을 넘어선 힘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분은 아들인 당신에게조차 그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셨군요. 그게 우리 세대의 아픔이었어요. 숨기고 살아야 했던 거. 할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깊고 무거웠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말하지 못했어요. 50년 넘게 숨겼죠. 남편에게도 자식들에게도 차마 말할 수 없었어요. 우리가 겪은 일을 누가 이해해 주겠나 싶었으니까요. 지점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큐멘터리에 나서기로 하셨나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뗐습니다. 어느 날 TV에서 일본 사람이 위안부는 자발적으로 간 거다 라고 말하는 걸 봤어요. 그 순간 50년 동안 묻어둔 분노가 터져 나왔어요.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역사가 왜곡될 거라는 생각에 증언을 결심했죠. 며칠 뒤 은행강당은 평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변해 있었습니다. 원래는 직원 교육이나 실적 보고로 사용되던 공간이 오늘은 특별한 역사교실로 탈바꿈했습니다. 강당 앞에는 간소한 무대가 마련되었고 그 위에는 편안한 의자와 작은 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살아있는 역사교실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무대 앞에는 중학교 2학년 학생들 30여 명이 반원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교복을 단정히 입은 학생들의 얼굴에는 호기심과 긴장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늘 이 특별한 수업을 위해 선발된 아이들이었습니다. 준비실에서 김순자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한복 자락을 매만졌습니다. 평소보다 단정한 옷차림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곁에는 최민호 지점장과 최은영 교육감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너무 무리하실 필요 없어요. 지점장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보려 했지만 입술이 살짝 떨렸습니다. 내가 말 잘 못해서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최은영 교육감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그냥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편하게 들려주시면 돼요. 학생들은 할머니의 진심을 느낄 거예요. 할머니는 깊은 숨을 들이마신 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지점장과 교육감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강당으로 들어섰습니다. 할머니가 모습을 드러내자 학생들이 일제히 일어나 예를 표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고 교육감이 마이크를 조정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아주 특별한 시간이 될 겁니다. 여기 계신 김순자 할머니는 우리 역사에 살아있는 증인이세요. 할머니께서 들려주실 이야기는 교과서에서 볼 수 없는 소중한 역사입니다. 진심으로 귀 기울여 주세요. 교육감의 소개가 끝나자 할머니는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강당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해졌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오랜 상처를 다시 꺼내는 일은 여전히 그녀에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나는 16살에 고향을 떠났어.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한 할머니는 처음에는 말이 더듬거렸지만 점차 기억을 떠올리며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일본어를 배워 좋은 일자리를 준다고 했어. 우리 집이 가난했으니 부모님도 그게 기회라고 생각하셨지. 할머니는 그 시절의 아픈 기억을 하나씩 풀어놓았습니다. 속임수에 넘어간 일, 타국으로 끌려간 과정, 그리고 그곳에서 겪은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들. 이야기는 때로는 구체적이었고 때로는 기억의 파편처럼 흐릿했지만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생생한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은 이야기가 이어질수록 점점 변해갔습니다. 처음의 호기심은 충격과 슬픔으로 그리고 깊은 공감으로
바뀌었습니다. 몇몇 여학생들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고 남학생들조차 숙연한 표정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해방이 되고 나서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 사람들이 뭐라 할까 무서웠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랜 세월 숨겨왔던 아픔을 꺼내는 일은 여전히 그녀에게 큰 시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입을 다물었어.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 내 자식들에게도. 강당은 완벽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학생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할머니의 이야기에 몰입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제 충격과 함께 깊은 존경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난 뒤 한동안 누구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몇몇 학생들도 조용히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마침내 최은영 교육감이 앞으로 나서며 질문 시간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할머니께 궁금한 게 있으면 정중히 물어보세요. 처음에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너무 큰 충격과 감동의 말을 잇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한 남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용기 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어떻게 그 힘든 시간을 이겨내셨어요? 단순하지만 진심이 담긴 질문에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어. 그저 하루하루 살아야 했어. 죽지 않고 버텨야 했으니까. 솔직하고 담백한 대답에 학생들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순간 더 많은 손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이제 단순한 증언을 넘어 살아있는 교훈으로 그들의 마음에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최민호 지점장의 이야기를 들으며 로비에 있던 몇몇 젊은 직원들의 눈가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역사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제가 대학에 입학하던 해에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마지막 몇 달 동안 그때서야 할머니는 저에게 모든 걸 털어놓으셨습니다. 평생 숨겨왔던 그 끔찍한 기억들을 지점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장 마음 아팠던 건 할머니께서 자신의 과거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할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더럽혀진 몸으로 너희 어머니를 낳은 게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피해자이신데도 평생 스스로를 자책하며 사셨던 겁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그 말에 눈을 감았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감정. 그녀 역시 평생 그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는 위안부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할머니께서 평생 숨기고 사셨던 그 이야기를 제대로 알고 싶었죠. 그래서 다큐멘터리와 책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최민호 지점장은 할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다 몇 년 전 숨겨진 목소리라는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어요. 그곳에서 할머니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에 출연하기로 한 결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50년 넘게 가슴 속에 묻어둔 과거를 세상에 꺼내놓는다는 건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했습니다. 할머니께서 다큐멘터리에서 하신 말씀이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우리가 겪은 고통을 부끄러워할 필요 없다. 부끄러운 건 우리가 아니라 그들이다. 그 한마디가 제 안에 깊이 밝혔습니다. 할머니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자신의 말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큰 울림을 주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 덕분에 저는 제 할머니를 새롭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할머니께서 평생 짊어지셨던 죄책감과 부끄러움이 할머니 잘못이 아니라는 걸 할머니의 용기 덕분에 깨달았습니다. 지점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김순자 할머니도 더 이상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위안부 역사를 알리는 일에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있어요. 할머니 같은 분들의 이야기가 잊히지 않도록 다음 세대가 이 역사를 기억할 수 있도록요. 며칠 뒤 은행강당은 평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변해 있었습니다. 원래는 직원 교육이나 실적 보고로 사용되던 공간이 오늘은 특별한 역사교실로 탈바꿈했습니다. 강당 앞에는 간소한 무대가 마련되었고
그 위에는 편안한 의자와 작은 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준비실에서 김순자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한복자락을 매만졌습니다. 평소보다 단정한 옷차림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곁에는 최민호 지점장과 최은영 교육감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너무 무리하실 필요 없어요. 지점장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보려 했지만 입술이 살짝 떨렸습니다. 내가 말 잘못해서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최은영 교육감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그냥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편하게 들려주시면 돼요. 학생들은 할머니의 진심을 느낄 거예요. 할머니는 깊은 숨을 들이마신 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지점장과 교육감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강당으로 들어섰습니다. 할머니가 모습을 드러내자 학생들이 일제히 일어나 예를 표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고 교육감이 마이크를 조정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아주 특별한 시간이 될 겁니다. 여기 계신 김순자 할머니는 우리 역사의 살아있는 증인이세요. 할머니께서 들려주실 이야기는 교과서에서 볼 수 없는 소중한 역사입니다. 진심으로 귀 기울여 주세요. 교육감의 소개가 끝나자 할머니는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강당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해졌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오랜 상처를 다시 꺼내는 일은 여전히 그녀에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나는 16살에 고향을 떠났어.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한 할머니는 처음에는 말이 더듬거렸지만 점차 기억을 떠올리며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일본어를 배워 좋은 일자리를 준다고 했어. 우리 집이 가난했으니 부모님도 그게 기회라고 생각하셨지. 할머니는 그 시절의 아픈 기억을 하나씩 풀어놓았습니다. 속임수에 넘어간 일, 타국으로 끌려간 과정, 그리고 그곳에서 겪은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들. 이야기는 때로는 구체적이었고 때로는 기억의 파편처럼 흐릿했지만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생생한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은 이야기가 이어질수록 점점 변해갔습니다. 처음의 호기심은 충격과 슬픔으로 그리고 깊은 공감으로 바뀌었습니다. 몇몇 여학생들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고 남학생들조차 숙연한 표정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해방이 되고 나서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 사람들이 뭐라 할까 무서웠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랜 세월 숨겨왔던 아픔을 꺼내는 일은 여전히 그녀에게 큰 시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입을 다물었어.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 내 자식들에게도. 할머니, 고향에 돌아오셨을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한 학생의 질문에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다시 받아들여지는 거였지. 그들의 시선이, 그들의 수군거림이, 질문과 대답이 오가며 할머니의 표정은 점차 편안해졌습니다. 목소리의 떨림도 줄어들고 점점 더 힘이 실렸습니다. 학생들의 진지한 관심과 공감이 그녀에게 용기를 주고 있었습니다. 질문 시간이 한참 이어진 후 한 여학생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무대로 올라와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더니 조심스럽게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그 모든 고통을 겪으시고도 이렇게 용기 내서 저희에게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해요. 여학생의 눈에는 진심 어린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이 할머니의 마음에 스며들었고 할머니는 처음으로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자 한 명, 두 명 더 많은 학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할머니를 둘러싸고 저마다의 방식으로 감사와 존경을 전했습니다. 어떤 학생은 준비해온 편지를 건넸고 어떤 학생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할머니는 학생들에게 둘러싸인 채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50년 넘게 묻어둔 아픔을 꺼낸 후 그녀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정말 고마워.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이제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닌 감동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최민호 지점장과 최은영 교육감은 이 광경을 보며 깊은 감동에 젖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 순간은 단순한 교육을 넘어 세대를 잇는 치유와 화해의 장이었습니다. 한 남학생이 마이크를 들고 모두를 대표해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저희는 교과서에서 배울 수 없는 진짜 역사를 배웠어요. 이 기억은 저희 마음에 깊이 남을 겁니다. 할머니께서 겪으신 고통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가 이 역사를 기억하고 전하겠습니다. 그 말에 강당 안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박수 소리는 길게 이어졌고 마치 50년의 침묵을 깨뜨리는 메아리처럼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학생들에게 둘러싸인 채 생애 처음으로 자신의 아픔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고통, 그녀의 침묵, 그리고 그녀의 용기,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사진을 찍은 뒤 하나둘 강당을 떠나는 학생들은 할머니에게 존경의 인사를 건넸고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로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진 후 할머니는 의자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어깨에서 오랜 짐이 내려간 듯 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지점장이 다가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졌어. 그녀의 얼굴에는 고통을 넘어선 자유와 평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진짜로 귀 기울여 주더라. 내 이야기를, 우리 이야기를. 할머니의 눈에는 이제 희망의 빛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증언이 헛되지 않을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역사를 기억하고 그 아픔을 이해하며 미래의 그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최은영 교육감이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정말 큰일을 하셨어요. 이 프로그램 계속 이어가도 되겠죠?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확신에 찬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이야기가 잊히면 안 되니까. 그날 이후 살아있는 역사 교실은 점점 더 많은 학생들에게 전해졌고 김순자 할머니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수많은 이들의 마음에 역사의 진실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녀 자신도 서서히 치유되어 갔습니다. 김순자 할머니의 첫 증언 이후 은행강당에서 열린 살아있는 역사교실은 빠르게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학부모가 자녀를 통해 이 수업을 접하고 감동적인 후기를 온라인에 올리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지역 신문사가 취재를 요청했고 곧 전국 뉴스로 퍼져나갔습니다. 방송사에서도 관심을 보이며 지점장, 교육감, 그리고 할머니가 함께 인터뷰에 응했고 그 이야기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살아있는 역사교실은 이제 하나의 사회적 움직임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본사도 이 프로그램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한 지점장의 개인적 결단으로 시작된 일이었지만 경영진은 그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며 전국 주요 지점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이를 주목했고 최은영 교육감의 노력으로 살아있는 역사 교실을 모델로 한 공식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개정판 역사 교과서에 김순자 할머니의 증언을 실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교육감이 직접 할머니를 찾아와 이 소식을 전했을 때 할머니의 얼굴에는 믿기지 않는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내 이야기가 책에 실린다고? 할머니의 눈에 맺힌 눈물은 반세기 동안의 침묵과 고통,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인정의 무게를 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용기가 역사 교육의 새로운 길을 열었어요. 이제 학생들은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로 역사를 배우게 될 겁니다. 교육감의 말에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감동이 담겨 있었습니다. 첫 증언 후 6달이 지난 어느 날, 은행 로비에는 역사의 기억이라는 이름의 작은 전시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그곳에는 김순자 할머니의 사진과 학생들이 쓴 편지, 그림, 접은 종이학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터치스크린 모니터를 통해 할머니의 증언 영상과 프로그램 기록을 볼 수 있었고, 위안부 역사에 대한 자료도 제공되었습니다. 고객들은 이곳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역사의 아픔과 화해를 배워갔습니다.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책과 다큐멘터리, 교육 자료로 기록되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녀의 용기에서 시작된 이 여정은 한 개인의 이야기를 넘어 사회 전체의 치유와 화해, 그리고 교육의 이야기로 자리 잡았습니다. 잊혀진 골목바람에 실려 작은 별 하나 떨리던 날, 말 없는 별빛이 눈을 감고 긴 밤의 무음을 삼키던 그대. 그러나 그날의 꽃은 아직 피어 있습니다. 바람 속에 꺾여도 상처는 나만 말하지 않아도 세상이 알죠. 그침없는 외침의 무게를 시간이 조용히 돌려도 지워지지 않는 이름 하나. 햇살은 가끔 고개를 숙이고 그리움은 늘 창밖에서 기웃거리지만 그날의 꽃은 여전히 피어 있습니다. 이름 모를 듯 하늘 끝 들리며 당신의 눈빛 속 작은 불씨가 우리의 봄이 되었다는 걸. 그래요. 그날의 것은 이제 노을을 넘어 아픔을 넘어 빛이 된 기억입니다. 세상이 등을 돌려도 당신은 영원히 지지 않는 꽃입니다. 할머니는 어느 날 전시 코너에 놓인 학생들의 편지 하나를 읽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당신은 우리에게 꽃이에요. 꺾이지 않는 꽃. 그 순간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입가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지지 않는 꽃이 되었음을, 그리고 그 꽃이 다음 세대의 봄을 피워낼 씨앗이 되었음을 느꼈습니다.